오늘 수업을 할 내용은요, 많지 없습니다. 많이 없고요. 오늘은 좀 약간 한 템포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부터 되게 좀 많이 제가 닥달하고 많이 했던 거거든요. 화요일까지 많이 했던 거라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3차, 4차까지 했잖아. 연립방정식하고 부정방정식만 하고 끝낼 거예요. 진도는. 그럼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과 부정방정식만 하면은 딱 끝낸다는 얘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시간 동안에 문제 풀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 봐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숙제까지 다 해결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까지 다 마무리하면은 쉬었다가 오세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 나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제가 더 진도를 많이 안 나가는 거니까 원래 오늘 여러 가지 방정식 마무리하고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나가려고 했거든요. 너무 니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저번 주에 딱 그 모습을 보고 화요일 날 좀 확 땡겼다가 이제 이번 타이밍에서 한번 조금 쉬는 타이밍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맞춰서 따라오셔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런 시간은 드릴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런 시간을 드릴 거고,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9일인가요?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이 토요일이고,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땡땡땡 이렇게 나갈 건데요.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 제가 이거 다 인쇄해서 프린트로 해서 다 드릴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 드릴 건데, 일단은 저희 원래는 학원 방학이라는 게 없어요. 저희는 학원 방학이라는 게 없고요. 학원 방학이 원래 없어요. 원래 없고. 근데 요번에 이제 어머님들도 많이 요구를 하시고 요청도 하시고 해서 너무 이제 졸업을 앞두고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학을 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도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그 어머님들 모든 스케줄을 따라서 제가 방학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방학은요, 요때예요. 알겠죠? 1, 2, 3이 방학이에요. 알겠지? 1, 2, 3이 방학이니까 방학 때는 학원을 등원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요일 하루 안 나온다고.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면 28일이 화요일이니까 28일 수업하고 1월 4일날 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조금, 물론 여기서 클리닉 다 진행할 거예요. 클리닉 다 진행할 거니까, 조금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따라올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진도를 안 나가잖아. 진도 안 나니까 좀 따라올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요때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요때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1월 11일부터 방학 커리큘럼으로서 방학 시간표로 진행합니다. 방학 스케줄러로 진행을 할 거예요. 방학 스케줄러로 진행을 할 거고, 방학 스케줄러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오전 10시 수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10시서부터 그때부터 똑같이 말씀드렸죠? 1시까지, 1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클리닉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알겠죠? 지섭이가 걸리거든요. 지섭이 걸리는데 지섭이는 11일날 클리닉 시간에 올 수 있잖아요. 안 되냐? 그거 확인해봐서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클리닉 시간에 수업이 있던 것들을 강의 촬영해가지고 바로 보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거 하루를 좀 뒤쳐주면은 나중에 니네가 좀 힘들어.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 진도 나가고, 화요일 진도 나가고, 일요일 진도 나가고 하면은 총 이제 6번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면, 그리고 고등사학을 일단 1차적으로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정식을 끝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 가지 부등식을 끝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평면좌표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끝낸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원의 방정식을 끝내고 여기에 대해서 도형의 이동을 끝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며 여기는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저는 여기까지 절대 진도를 안 짜요. 왜 안 짜냐면 야 여기 진도를 딱 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숙제검사랑 질문을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거보다 한두 번 수업의 앞에서 끝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고 요 마무리가 되는 요 날은요. 마무리가 되는 날은 교재가 마무리가 되시면 제가 언제든지 보내드릴 겁니다. 1시간 만에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네가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한 보상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11일부터는 방학 쿼리가 진행이 될 거야. 11일부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시면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힘든 날을 조금 생각을 하고 힘든 날을 좀 체크해 드린다면은 힘든 날은 언제냐면은 요때하고 요때가 조금 힘들 거예요. 요 이틀 다음 주 일요일하고 화요일 날이 조금 힘들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있는 파트가 이제 처음 접하는 경우도 많고 좀 양이 조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얼른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 광특강은 그 1월달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2월까지요. 아 2월까지? 짜란 이렇게 보이세요? 제가 칼라로 다 복사해 드릴까요? 칼라로 이렇게 보시면은 11일부터 쭉 나와 있죠? 11일부터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은 수원이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여기 보시면은 수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수화도 있어요. 수화가 만약에 1월 달에서 끝나게 된다면 너네가 좀 잘 따라서 1월 달에서 끝나게 된다면은 여기 2월 달에 있던 수학 특강 시간에 수원 또는 수상을 할 거고요. 수원이 조금 내가 수원을 좀 많이 잡아놨어요. 일부러. 왜냐면 너무 힘들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잡아놨는데 만약에 수원이 좀 너네가 따라 솔직하게 이제 보면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전 수상, 수학, 수원, 수투 이 네 과목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어려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어느 게 제일 어렵고 어느 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단원코 얘기 드리겠는데 단원코 얘가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어려워요. 알겠죠? 얘가 단원코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가장 빨리 끝나는 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1순위가 얘예요. 그리고 2순위가 얘고요. 3순위가 얘고 4순위가 얘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을 때 선생님 그럼 저희가 수업은 끝나는데 수업 끝나는 순간부터 밑에 있는 이 수업들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야. 밑에 써놨어. 2월 시간표 중 수업이 조기 종료가 되게 되면 수학상으로 대체해서 수학상을 계속 할 거예요. 매일. 알겠지? 그럼 선생님 여기서 수학 1시간에 그럼 수상을 뭘 나갑니까? 기출문제 풀 거예요. 기출문제. 연습하고 시험 보듯이 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형태로서 실전 문제로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때 좀 약간 타격이 되게 심할 거예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 여학생 같은 경우에 좀 심신이 미약한 여학생들은 우는 경우도 많아요. 어떡해요? 이러면서 우는 경우도 많고요. 저 좀 작년까지만 해도 좀 독하게 했거든요. 작년까지만 좀 독하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올해는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는 솔직히 고민이 좀 돼요. 밖에다가 성적표 붙여놔요. 성적표 붙여놔요.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5등. 점수 몇 점 이렇게 붙여놔요. 이름은요? 실명 걸어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실명 걸어놓으면 좀 그러니까 제가 좀 땡 처리를 좀 해요. 그래서 땡예서 땡지서 왜요? 그럼 어떻게 실명을 해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실명 공개 다 했어요. 나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착해진 거야. 이게 왜 착해진 거냐면
왜 착해진 거냐면 지금 우리 몇 명이 6명이잖아. 원래 지금 오늘 건주가 빠졌으니까. 나 되게 독했어. 정말 이런 얘기하면 좀 애들이 뭐라 했냐면 개 못됐어. 근데 내가 그렇게 개 못되게 애들한테 했을 때 애들 성적이 가장 잘 나오더라고.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10명이 반에 있었거든요. 10명이 반에 있었는데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까지 실명 거론을 다 해서 주르륵 적어놔요. 10명이잖아요. 9등까지만 적어요. 제 이름이 없어요. 이 새끼 꼴등이잖아요. 저랑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꼴등이 만약에 연속적으로 꼴등이 3번이다. 그러면 잘라냈어요. 원래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10등을 했어. 두 번째 시험에서 10등을 했어. 이게 밤새서 공부해요. 그리고 9등이 딱 9등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희열감으로써 굉장히 기뻐요. 잘했다! 그리고 여기서 1등하고 2등이 막 자리를 바꿔요. 갑자기 4등 했던 애가 이 두 번째 시험에서 1등하면 이래요. 근데 너네를 위하려면 솔직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너네를 위하는 거네. 그래서 점수를 왜 실명을 다 공개하고 왜 점수를 공개해요? 내가 점수를 공개하고 실명을 공개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얘가 누구, 얘가 누구, 얘가 누구, 얘가 누구, 얘가 누군지는 어느 정도는 알아. 인사는 안 하고 친하지 않을지만 그러면은 제가 2등이고 내가 3등이네. 그래서 난 힘든데 쟤를 딱 보니까 2등인 애는 열심히 하네. 그럼 나도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3등인데 제가 4등이었던데 쟤는 더 열심히 하네. 내가 떨어지겠네. 그럼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자극제가 돼요. 자극제가. 근데 안 좋은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안 좋은 건 자존심이 상해요. 왜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알겠죠?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늘 할 내용부터 얼른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오늘 할 내용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요. 오늘 해야 될 내용은요. 연립방정식입니다. 모든 방정식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이요. 근데 선생님, 저희 연립방정식은 했었는데, 언제 있었지? 2학년 1학기 때 했었거든요. 근데 2학년 1학기 때 했던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은 어떤 연립방정식이냐면요. 1차식과 1차식이 나오는 연립방정식을 너네가 했던 거야.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x하고 y를 소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간혹가다 쓰시거든요. 그래서 x항과 y항을 소거해가지고 이제 없애가지고 그다음에 뭐 밑에다가 2를 곱하고 위에다가 3을 곱해서 두 개를 더하니 빼니 하면서 문자의 개수를 줄여가면서 우리가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때하고 똑같은데요. 이 연립방정식의 주 목적은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고자 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고자 한다. 미지수의 개수를 항상 줄이는 거니까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론적인 걸로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형태들을 사용해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런 것들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해야 하는 파트들은 어떤 파트들이냐면 딱 두 가지의 유형들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교육과정을 딱 벗어나면서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나오는 게 있어요. 간혹가다. 그것까지 설명을 다 드릴 거니까 잘 보시길 바래요. 알겠죠? 첫 번째 형태는요. 1차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2차식이 나오는 형태예요. 이렇게. 차수만 달라진 거야. 문자의 개수는 두 개 똑같아요. x, y 똑같은데 여기서 1차식이기 때문에 되는 건데 여기는 1차식, 2차식으로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또 하나는 2차식하고요. 2차식으로서 구분되는 것들이야. 이렇게. 1차하고 3차는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안 나오고요.
2차하고 2차식과 2차식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싸웁니다. 그런 거 할 수 있는 방법들, 해야 되는 방법들은 제가 다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요. 근데 요즘엔 잘 안 나와요. 학교 내신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1차식과 1차식. 선생님, 1차식하고 1차식은 했던 건데? 중학교 때?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요. 1차식. 뭐 2개짜리 했는데 3개짜리야 뭐가 어렵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잘 보셔야 돼. 여기서는요, 미지수가 몇 개요? 미지수가 2개예요. X하고 Y, A하고 B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여기서도 미지수가 2개, 미지수가 2개인데 여기서는 미지수가 몇 개가 될까요? 미지수가 3개가 됩니다. 3개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지수가 2개다 라고 해서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 같은 미지수가 2개다 그럼 2원 2차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며 여기는 미지수가 3개네 그래서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단어들은 필요는 살짝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요즘에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집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설명은 드리긴 하겠으나 너무 힘들면 요 과정은 일단 제거해 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하나만 명심하시기 바래요. 내신에는 출제가 됩니다. 내신에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신을 할 때는 저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땐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거 과정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거 하기에도 나는 너무 벅차요 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살짝 덮어두셔도 됩니다. 근데 결국 내신할 땐 할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1차식과 2차식으로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입니다. 얘가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고 얘가 가장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1차식이라는 것들을요 우리가 정리를 해서 밑에 있는 2차식에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2차식에 대해서 뭐가 될까? 연립방정식이 되니까 2차식이 될 거고 그게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정식들을 찾아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렇게 된대요. x 플러스 y가 1인데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의 값이 2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위에 거는 1차, 아래 거는 2차가 되는 거야. 그럼 바꿔줄 거라고. 어떻게? y는요 1-x가 됩니다 라고 바꿔서 밑에다가 대입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1-x가 될 거고 플러스 1-x의 제곱이 되고 그 값이 2가 됩니다 라고 바꿔줄 수 있는 거겠지? 여기 있는 거 전개하면요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 2가 되는 거니까 3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죠? 3x가 되나요? 맞니? 맞지? 그럼 좀만 바꾸자. 조금만. 3 이렇게요. 그럼 여기 3, 여기 3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여기 넘어가면 그럼 여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인수분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인수분해 되게끔 바꿔봐봐. 얼마가 될까? 이게 7이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되겠다. 7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6 그럼 인수분해 되지. 3x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죠? 됐다. 그럼 x의 값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x의 값이 2개가 나와요. 이렇게 x의 값이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x의 값이 얼마나 나옵니까? 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일 때나 2일 때 나오겠지?
그럼 그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게 되면 y의 값도 얼마가 되고 2가 되고요.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이러한 걸로써 찾아내는 게 요 1차식과 2차식에 대한 연립방 정식이야. 됐지? 근데 이게 가장 간단한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해. 왜 가장 중요하냐면 두 번째, 여기에 2차식이 나오고요. 여기도 이렇게 2차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2차식과 2차식이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 세 번째 형태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 첫 번째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70%가 첫 번째 경우로 나올 거고 두 번째 경우는 약 25%, 마지막 세 번째 경우가 약 5%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것들은 학교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예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게 되면은 2차항을 없애는 형태가 될 거고요. 2차항을 없앨 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때는 상수항을 없애주는 형태가 될 거예요. 요 총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위에 게 가장 많이 나온다.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밑에 있는 2차식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위에 있는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1차식과 1차식의 인수분해로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선생님 1번처럼 이렇게 하나 묶어서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나 묶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가장 많이 나와. 근데 만약에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위에 있는 2차식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2차식을요. 연립을 하는 거야. 연립을 해서 뭐 얼마를 곱하고 얼마를 뭐 곱하고 얼마를 나눠서 더하고 빼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2차항들을 없애니까 결론은 뭐가 나와? 1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1차식이 나오게 되면 이 1차식을 기준으로서 위에 것 또는 아래 것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1번과 같은 형태로서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주는 형태로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다 얘야. 근데 2차식이 나올 때는 인수분해가 되든지 인수분해가 안 되고 2차항을 없앨 수 있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돼! 라고 해서 상수항을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 상수항을 없애요. 그럼 2차식이 있어요. 그리고 2차식이 있어요. 2차항이 사라지지 않는데 얘를 어떻게든 우리가 지지고 볶아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상수항이 없어지도록. 그럼 여기가 2차식이 돼버려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요 2차식은 100%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똑같이 풀어내는 거야. 그거에 대한 예들을 제가 들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 예들을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예를 들어드릴 건데 첫 번째 얘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얘는 70% 이상 나온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는 엄청 많고 이거 안 나오면 이거 안 나오면 내가 학원 그만둔다.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근데 얘가 25%고 얘가 5%라고 했잖아요. 내가 얘기한 이거야. 20문제 중에서 맞춰야 되는 문제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를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막 내도 돼요. 이거 뭐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거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퀄 0이고요. 그런데 여기가 2x제곱에 마이너스 xy에다가 플러스 y제곱이 되고요. 얘가 3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뭐.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위에 거? 되잖아. 그럼 봐봐.
이거 바꿔줄게. 이렇게. 잘 봐. 조심해야 돼. 잘 봐. 선생님, 아래 것도 인수분해 되는데요? 위에 거 인수분해를 해보니까요, 선생님. x 플러스 y가 되고, 여기는 x 마이너스 y가 되며, 얘가 0이 돼요. 그럼 밑에 것도 인수분해가 돼요, 선생님. 2x 플러스 y가 되고요. 여기는 x 마이너스 y가 되고, 얘가 3이 되는 거니까 둘 다 인수분해가 되는데, 라는 걸로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위에 거, 아래 거 어느 걸 기준으로 보는 거야? 위에 걸 기준으로 보는 거야. 왜요? 아래 거는 곱해서 3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1, 3, 3, 1만 있는 게 아니라 3분의 1하고 9가 될 수도 있고 300에다가 100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수도 없이 맞는 거야. 따라서 위에처럼 0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대입을 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x 플러스 y가 0이 되는 경우는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게 되면 2x제곱에다가 플러스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이 3이 돼서 없어져요. 그럼 x의 값은 뭐가 되면 돼요? x의 값은 깔끔하게 좀 바꾸죠. 깔끔하게. x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은 2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x값이 나오네. x값이 얼마? 루트 2 또는 얼마?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그 y값은 뭐가 되면 돼요? 여기 있잖아. y값은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는 y는 루트 2, 그래서 하나 그리고 2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또 하나 있잖아요. 또 x 마이너스 y가 뭐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야. 그지? x 마이너스가 0이 되는 경우야. 그러면 여기서는 y 콜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네. 왜? 얘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이 돼서 얘가 4가 되질 않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것들은 없는 거야. 됐어?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바꿔볼게. 조금 더 바꿔봐서 얘가 만약에 6이라고 하자. 6. 아니야. 조금 더 바꿔봐서 이건 특수한 경우를 얘기해 준 거고, 조금만 더 바꿔볼게. 이렇게 바꿔서 얘가 만약에 2라고 할까? 2? 여기서 여기를 뭐 5라고 이렇게 바꿔줄까? 그럼 여기가 2가 될 거고 5가 될 거니까 다시 한번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2x제곱에다가 플러스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제곱 5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x제곱의 값이 두 개가 나올 거고, 하나가 루트 5가 될 거고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y 값은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y의 값이 루트 5가 됩니다 라고 나올 것이며,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y 쿨 0이 되는 거니까 y 자리에 x를 넣어주시게 되면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고 얘가 5가 됩니다. 이렇게 약분되면 되는 거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붙인 게 5가 되는 것도 없잖아. 있잖아. 뭐야? x제곱이 마이너스 5가 된대. 이거 있어 없어? 뭐? i까지 가능하겠지. 그럼 마이너스 루트 5i와 i가 되는 거야. 그 y 값도 뭐가 되고? 루트 5i하고 y는 마이너스 루트 5i까지 해서 다 가능하다야. 됐어요? 그러니까 실근만 찾으세요. 실수인근이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 앞에 것만. 실수인근이란 말이 없게 되면은 뒤에 것까지 다 찾아서 총 4개가 나오는 거야. 4개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2차 항을 없앨 수 있대요. 2차 항. 2차 항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제곱이 만약에 4가 되고요. 여기는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y 플러스 2y제곱이 만약에 6이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위에 거 인수분해 안 돼요. 아래 것도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볼까? 이렇게? 위에 것도 인수분해 안 되고 아래 것도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 창을 없앨 수 있는 줄 보는 거야.
x제곱을 없애려면요 여기에다가 2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2y제곱이 되면서 얘가 8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지? 그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빼주면요 없어지고요 없어져요. x제곱만 사라지거나 y제곱만 사라지면 안 되는 거야. 둘 다 사라져야 되고요. 따라서 2x 마이너스 4y라는 값이 될 거고 이 값이 얼마나 되는 거야?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x 자리에 뭘 대입하면 되는 거야? 2분의 1 플러스 2y라는 것들을 얘를 위에 거 또는 아래 거에 대입해서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1차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결론이 1차식. 1차식이 나오면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단다 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정말 극히 드물게 나오거든요. 정말 극히 드물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컨셉만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제곱이 만약에 4야. 똑같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여기서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y에다가요 플러스 y제곱이라는 값이 만약에 3이 된대. 이렇게.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 창을 없애면 되겠네요 라고 했는데 x제곱을 없애기 위해서는 2를 곱해서 빼줘야 되는데 y제곱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냥 빼버려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x제곱 또는 y제곱이 둘 다 동시에 사라지는 일이 없단 말이야. 됐어?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상수항을 제거할 거야. 그럼 여기다 곱하기 3, 여기다 곱하기 4를 해서 3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3y제곱 이퀄 12가 돼. 이거 지울 거다잉. 8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y 플러스 4y제곱의 값이 12가 되는 거니까 얘를 빼주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2차식이 나오겠지? 그 2차식이 되고 요 2차식이 100%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지금 제가 당장 만들어서 인수분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1차식 또는 요 1차식을 위에다가 또는 밑에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식을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되는 건데 일단 문제를 딱 보자마자 뭐부터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체크.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이 창을 없앨 수 있는지 체크. 이 창은 없앨 수 없어! 그럼 상상을 없애는 걸로 체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연립방정식이 끝나요. 근데 연립방정식이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x-y가 2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의 값이 k가 되는데요. 얘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실근이 존재하는 k를 구하세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1차식하고 2차식이잖아. 그럼 바꿔줘. y는 뭐라고? x-2라고.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에다가 x-2에다가 플러스 x-2의 제곱 이퀄 k가 되는 거니까 얘를 전개해 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k 이퀄 0이 돼서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x가 되고 플러스 4 마이너스 k 이퀄 0이 될 거란 얘기지. 뭘로 바뀌지?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2차 방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 실수 x가 실근이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뭐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판별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얘기를 하셔도 되고 이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결론은 뭐야? 결론은 1차식, 2차식 나오는 케이스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저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창소거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해야 되는 마지막 하나 부정방정식이에요. 이 부정방정식을 제가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내신에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간혹가다 이제 안 나온 학교들도 많고 하는데 부정방정식을 해드릴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데 이 부정방정식을 한 번은 해보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안 되면은 지금 너무 골머리 삭지 마세요. 부정방정식은 알겠죠?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우리 부정이라는 거를 제가 저번에 해드렸거든요. 부정이 뭐지? 해가 무수히 많아. 왜?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하나로 정할 수가 없는 형태인 거야. 근데 잘 봐. 방정식의 목적이 뭐야? 야, 방정식의 목적이 뭐지? 방정식의 목적은 해를 구해야 돼. 얼마야? 이렇게. x가 이거고 y가 이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몰라. 졸라 많아. 그럼 얘는 방정식의 목적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거야. 왜? 뭐든 대입해도 다 되는데 어떻게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그건 항등식이겠지.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무수히 많은 해를 유한계로 축소시킵니다. 무수히 많은 걸 어떻게 유한계로 축소를 시켜요? 뭘 이용하냐면요. 조건을 이용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정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 조건이야, 조건. 이 조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조건은요, 총 몇 가지로 나오냐면 총 3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자연수일 때. 두 번째, 정수일 때. 세 번째, 실수일 때. 이렇게 3가지로 나와요. 자연수에 대한 조건을 할 때는 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입을 하시면 돼요. 대입. 몇 개 안 나와요. 정수가 될 때는요,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근데 잘 봐야 돼. 요 인수분해가 조금 어려워요. 왜? 인수분해가 뭐가 어려워? 그냥 우리가 하는 이런적인 일반적인 인수분해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인수분해를 할 거냐면요. 얼마 곱하기 얼마에 대한 게 정수의 형태가 항상 0이 아닐 수 있어요. 정수의 형태가 되도록 인수분해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실수가 나왔을 때는 2가지 중에 1가지를 이용합니다. 2가지 중에 1가지. 뭐냐 하면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실근 존재성으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다 정리하시면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리하시고 각각의 예를 하나씩만 하고 오늘 진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XY가 자연수일 때 X 플러스 Y가 3이 되는 순서쌍의 개수가 몇 개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X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X 플러스 Y가 3이 되는 XY 값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자연수라는 조건이 들어가면서 얘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하면 되는 거야? 대입하면 되는 거야. X가 1이면 Y는 2가 되고 X가 2가 되면 Y는 1이 되는 거니까 2개가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여기부터 좀 어려워요. 정수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정수인 조건 하에서. 그 정수인 조건 하에서 얘기를 할 때는 어떤 형태로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할까? 그래. 괜히. XY가 정수거든요. 근데 얘를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2개 이상 나와야 되거든. 연립방정식에서는. 근데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의 개수가 1개밖에 안 나오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무수히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생각을 잘 해보시게 되면 어떤 형태로 바꾸라는 얘기야?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인수분해가 돼서 여기가 0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수가 되게끔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보자. 앞에 있는 두 개를 x로 묶으면 y-2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그죠? 좀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네,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상상을 다 넘겨버리세요. y-2 하고 얘가 5가 되도록 이렇게요. 상상을 다 넘기신 다음에 얘가 공통적으로 묶일 거야. 다시 얘기하면 공통적으로 묶일 수 있도록 y-2가 되도록 바꿔줄 건데 위에 있는 식하고 아래에 있는 식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전개를 해주시게 되면은 -y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2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오른쪽에도 플러스 2를 하고 여기에도 플러스 2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공통적인 인수로 묶일 테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따라서 곱했을 때 7이 나오는 형태는 1, 7, 7, 1, -1, -7, -7, -1 총 4개밖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x의 값은 얼마가 될 거고 여기는 2가 될 거고 y의 값은 9가 될 거고 여기는 x가 8이 될 거고 여기는 y가 3이 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x의 값이 0이 될 거고 여기는 y의 값이 -5가 될 거고 여기는 x의 값이 -6이 될 거고 여기는 y 값이 1이 될 수도 있겠지. 됐나? 이런 형태로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 형태가 어렵지. 요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어려운 거야. 여기 파트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집중하시고 x하고 y가요 실수에 대한 조건 하에서 얘기를 합시다 라고 얘기했어. x하고 y가 실수에 대한 조건 하에서 얘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x제곱에다가 플러스 4xy에다가 플러스 5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y에다가 플러스 9 이퀄 0이 돼요. 얘를 만족하는 xy 값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가능한지를 먼저 체킹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여기 있는 5y를 4y제곱과 y제곱으로 이렇게 나눴어. 보여? 4y제곱하고 5y제곱 나누게 되면은 첫 번째 앞에 있는 요만큼과 요만큼을 묶어서 뭐라고? x 플러스 2y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뒤에 있는 요만큼을 묶어서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y-3의 제곱 이퀄 0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된대요. 그럼 뭐야? 이 안에 있는 값이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y의 값은 3이 되고 x의 값은 -6이 되는구나 라고 찾아낼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 실근 존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봐. 하나의 문자로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4y가 되고 x가 되면서 플러스 5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이퀄 0이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 실수인 x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y를 상수처럼 생각해서 판별식을 할 거야. 판별식을 하면 뭐가 되지? 짝수 판별식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할게요.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앞에 거 한 번, 그 다음에 뒤에 것까지 제곱을 뒤에 것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그게 실수인 x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그리고 같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정기해주기 쉬게 되면 16y제곱에 마이너스 20y제곱에다가
플러스 24y에다가 마이너스 36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얘 계산되면 얼마니? 마이너스 4y 제곱이거든? 보여? 마이너스 4로 약분시키면 뭐가 돼? y제곱에 마이너스 6y에 플러스 9가 마이너스로 나눠졌으니까 부등호가 바뀌어요. 따라서 y-3의 제곱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y값이 존재해 안 해? 하나 존재해요. 언제? 0이 되게끔 하는 y값. 얼마야? 3. 그럼 이 3만을 갖고 있는 거니까 3을 여기다가 대입하셔가지고 구하면 아 x는 마이너스 6이 되는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 내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하는 게 눈으로 보여. 그럼 이게 훨씬 편해. 근데 만약에 완전 제곱식이 난 이게 안 보여요. 그러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실근 존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면 오늘 진도는 정리가 다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